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한마디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평생을 보내신 법정 스님은 말의 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성찰하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스님께서 머무셨던 송광사의 작은 방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많은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스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문객들은 스님과의 대화에서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침묵하는 순간, 그리고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말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즉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댓글, 메신저, 전화통화, 회의, 대화 등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말일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말일까요? 대부분의 말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때로는 큰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 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부터 저녁에 본 영화까지, 길에서 만난 사람부터 뉴스에서 본 사건까지 모든 것을 즉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들으면 즉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습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 말이 진실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길에서 본 사고나 사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궁지에 빠지게 한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 때문에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져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한 사람이 입이 가벼운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거나 회사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동료의 업무 방식을 험담했다가 나중에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승진이나 인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함부로 말을 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되어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정말 못났어. 이럴 줄 알았어. 같은 말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같은 말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너는 정말 잘했어.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너를 믿어.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평생의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이는 현명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 카페나 커뮤니티의 글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뒷담화, 동네에서의 소문들이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부정적인 말들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런 말들을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거나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말들에 동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대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며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대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단순히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자신의 장점을 기르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켜서 진정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습관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누구와 만나도 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면 불만과 실망만 쌓이게 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모든 사람이 좋게 보이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단점에 초점을 맞추면 미워 보이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관점과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합니다. 셋째, 현명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 또는 그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너는 정말 성실한데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조언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켜야 하고 했다. 화라는 것은 재앙, 불행,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말 때문에 일어난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외교관의 한마디 실언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정치인의 말실수가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CEO의 한마디가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직원의 SNS 게시물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다툼도 말 때문에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도 말 때문에 생깁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대부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잘못된 말을 했다가 찍히거나 동료와의 말다툼으로 팀워크가 깨지거나 고객에게 부적절한 말을 해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해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헤어지자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평소에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많이 하는 커플은 오래가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커플은 금세 헤어집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말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너는 안 돼 라는 말이 아이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교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는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해준 것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꾼 사례들이 많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불은 유용한 것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불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추위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으면 산불이 되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평생의 친구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절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화로 내뱉은 말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말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함부로 한 말이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에게 당신이 소중해요 라고 말해준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던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 준 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도 사용하셨습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도끼와 칼은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면 나무를 자르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유용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도끼나 칼을 사용할 때 조심하듯이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끼나 칼은 한 번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입지만 말은 한 번 잘못하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그 해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 말씀은 마음과 입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을 잘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화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말도 차가워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며 말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특히 철학서나 종교서적, 자기계발서 등을 읽으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말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 등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것이 말에도 반영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입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줄어들고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이 많아집니다. 동시에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마음이 다스려지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마음과 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앵무새의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앵무새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고 의미가 없으며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예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웅변가, 아나운서, 강사, 정치인, 연예인 등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창하고 매끄러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비록 기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말은 기교가 뛰어난 말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비록 서툴고 어눌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상담사보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구사하는 정치인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평범한 시민의 말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보다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의 조언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말로 깊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며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치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는 말의 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작은 혀가 큰 몸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매우 작은 기관인 혀가 우리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한마디 말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관의 한마디가 전쟁을 막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를 바꿨고,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연설은 인권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간디의 말들은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고, 넬슨 만델라의 말들은 남아프리카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도자의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한마디가 국민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실제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쟁 상황에서 지휘관의 한마디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완치 가능합니다라는 말과 시한부입니다라는 말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라는 말이 한 학생을 예술가로 만들기도 하고,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라는 말이 한 학생의 꿈을 꺾기도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너를 믿어라는 말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너는 안 돼라는 말이 아이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해라는 말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헤어지자라는 말이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한마디가 직원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했어라는 칭찬 한마디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못했어라는 비판 한마디가 직원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고객 서비스에서도 직원의 한마디가 고객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좋은 말의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그 말이 진시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만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핑계로 상대방을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건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도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면 더 좋습니다. 파괴적인 말보다는 건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때와 장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적절한 장소에서 말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바쁜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섯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소통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조언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 격려, 감사, 사랑의 표현 등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관계를 좋게 만들며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홉째, 겸손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보다는 겸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열째,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한 번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전체를 성찰하게 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되고 말이 바르면 관계도 좋아지며 관계가 좋아지면 삶도 행복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로 인한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악플, 사이버 불링,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더욱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글로 소통하다 보니 뉘앙스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실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그 정보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스님의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을 조심한다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이 화합하며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실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의 가치도 인정해 보세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서 화가 아닌 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치의 혓바닥으로 6자의 몸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한마디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평생을 보내신 법정 스님은 말의 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성찰하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스님께서 머무셨던 송광사의 작은 방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많은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스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문객들은 스님과의 대화에서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침묵하는 순간, 그리고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말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즉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댓글, 메신저, 전화통화, 회의, 대화 등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말일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말일까요? 대부분의 말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때로는 큰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부터 저녁에 본 영화까지, 길에서 만난 사람부터 뉴스에서 본 사건까지 모든 것을 즉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들으면 즉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습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 말이 진실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길에서 본 사고나 사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궁지에 빠지게 한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 때문에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져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한 사람이 입이 가벼운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거나 회사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동료의 업무 방식을 험담했다가 나중에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승진이나 인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함부로 말을 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되어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정말 못났어. 이럴 줄 알았어. 같은 말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같은 말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너는 정말 잘했어.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너를 믿어.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평생의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이는 현명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 카페나 커뮤니티의 글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뒷담화, 동네에서의 소문들이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부정적인 말들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런 말들을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거나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말들에 동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대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며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대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단순히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자신의 장점을 기르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켜서 진정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습관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누구와 만나도 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면 불만과 실망만 쌓이게 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모든 사람이 좋게 보이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단점에 초점을 맞추면 미워 보이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관점과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합니다. 셋째, 현명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 또는 그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너는 정말 성실한데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조언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화라는 것은 재앙, 불행,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말 때문에 일어난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외교관의 한마디 실언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정치인의 말실수가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CEO의 한마디가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직원의 SNS 게시물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다툼도 말 때문에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도 말 때문에 생깁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대부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잘못된 말을 했다가 찍히거나, 동료와의 말다툼으로 팀워크가 깨지거나, 고객에게 부적절한 말을 해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해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헤어지자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평소에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많이 하는 커플은 오래가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커플은 금세 헤어집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말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말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너는 안 돼 라는 말이 아이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교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는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해준 것이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꾼 사례들이 많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불은 유용한 것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불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추위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으면 산불이 되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평생의 친구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절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화로 내뱉은 말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말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함부로 한 말이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에게 당신이 소중해요 라고 말해준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던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 준 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도 사용하셨습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도끼와 칼은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면 나무를 자르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유용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도끼나 칼을 사용할 때 조심하듯이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끼나 칼은 한 번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입지만 말은 한 번 잘못하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그 해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진다. 이 말씀은 마음과 입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을 잘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화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말도 차가워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며 말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특히 철학서나 종교서적, 자기계발서 등을 읽으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말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 등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것이 말에도 반영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입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줄어들고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이 많아집니다. 동시에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마음이 다스려지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마음과 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앵무새의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앵무새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고 의미가 없으며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예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웅변가, 아나운서, 강사, 정치인, 연예인 등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창하고 매끄러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비록 기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말은
기교가 뛰어난 말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비록 서툴고 어눌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상담사보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구사하는 정치인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평범한 시민의 말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보다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의 조언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말로 깊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며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치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는 말의 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작은 혀가 큰 몸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매우 작은 기관인 혀가 우리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한마디 말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관의 한마디가 전쟁을 막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를 바꿨고,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연설은 인권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간디의 말들은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고, 넬슨 만델라의 말들은 남아프리카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도자의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한마디가 국민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실제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쟁 상황에서 지휘관의 한마디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완치 가능합니다 라는 말과 시한부입니다 라는 말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교사의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라는 말이 한 학생을 예술가로 만들기도 하고,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라는 말이 한 학생의 꿈을 꺾기도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너를 믿어라는 말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너는 안 돼라는 말이 아이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해라는 말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헤어지자라는 말이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한마디가 직원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했어 라는 칭찬 한마디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못했어 라는 비판 한마디가 직원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고객 서비스에서도 직원의 한마디가 고객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좋은 말의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그 말이 진시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만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핑계로 상대방을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건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도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면 더 좋습니다. 파괴적인 말보다는 건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때와 장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적절한 장소에서 말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바쁜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섯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소통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조언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 격려, 감사, 사랑의 표현 등 긍정적인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관계를 좋게 만들며 분위기를 밝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홉째, 겸손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보다는 겸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열째,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한 번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전체를 성찰하게 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되고, 말이 바르면 관계도 좋아지며, 관계가 좋아지면 삶도 행복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로 인한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악플, 사이버 불링,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더욱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글로 소통하다 보니 뉘앙스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실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그 정보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스님의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을 조심한다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이 화합하며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실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의 가치도 인정해 보세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서 화가 아닌 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치의 혓바닥으로 6자의 몸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